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명칠입니다. 여러분, 전기 기기 공부하다 보면 이 전기와 관련된 모터, 전동기를 공부하다 보면 압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압연기. 자, 혹시 압연기가 뭔 줄 아시나요? 자, 오늘은 제가 압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책으로만 보셨다면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짝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짧게 가져보시죠.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압연기. 저는 책에서 직류 전동기에 속도제어 있는 곳에서 이 타열자 전동기의 용도로서 압연기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압연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산업 현장에 계신다면은 조금 비슷한 말도 많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압연기입니다. 여기 지금 철판이 이렇게 쭉 말려 있죠. 이거 현장 가면은요, 코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현장에서의 기억을 한번 가다듬으면은 보통 이렇게 한 5톤 이상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겨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좀 풀어내는 방식의 이런 장치가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그런 장치가 됩니다. 압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금속을 이렇게 롤러 사이에 통과시키면서 두께를 바꾸는 장치를 압연기라고 합니다. 이 압연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뜨겁게 하느냐, 차갑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열간 압연도 있고요, 냉간 압연도 있고 이러는데, 열간 압연은 보통 이제 뜨겁게 하는 거죠.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압연하는 방식은 더 쉽게 압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변형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성형할 수 있게끔 만들죠.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보통 보실 때 냉간 압연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롤링 밀이라고 하는데요, 금속을 상온에서 압연하는 방식이에요. 뜨겁게 하지 않고 상온에서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마감이라든지 치수 정밀도 다 냉각된 이후에 압연이 되어서 변형이 조금 더 적은 그런 특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압연기에 보통 구성되는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롤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롤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뒤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기계 장치들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납작하게 두께를 조금 더 줄이거나 아니면 형상을 바꿔주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롤러라고 합니다. 롤러는 연하면 안 되겠죠. 아주 경질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강도, 보통 이제 합금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롤러를 지지하는 그 베이스, 프레임 역시 굉장히 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베드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베이스라고도 하게 되고요. 이 압연기 전체 구조를 또 지지하면서 변형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죠. 자, 이 압연기는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터나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되겠죠. 보통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방식도 있고,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유압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회전을 무엇인가 시켜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전기 모터로 기어를 움직이게 되고, 그 기어를 통해서 힘이 롤러로 전달되어서 금속을 이렇게 쭉 돌리고 압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연을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조절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금속의 두께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속의 두께와 함께 뭐 속도 같은 것도 조절해야 되니 관련된 시스템들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도 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압연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금속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금속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된다면 또 누르고,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빼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두께와 형태의 금속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마지막 공정에서는 아마 이렇게 절단 과정이 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압연은 철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굴이라든지, 자, 이런 다양한 금속의 형태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치수 같은 것들을
규격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자, 산업 현장의 다른 곳에서도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여러분께서 롤링 밀이라고 하면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큰 기계 같죠? 여기 두 번째는 좀 특이한 게 나왔네요. 이건 이제 가죽 공예 같은 거 할 때 수동으로 돌리는 롤링 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두께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보는 아주 큰 이렇게 롤링 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철 공장 같은 곳인데, 이 제철 공장에는 보통 이제 반복 압연 같은 게 많이 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와 형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시스템들도 있죠. 자, 이런 것들 역시 압연기의 한 종류가 되고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압연기의 한 종류가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물 엄청 많이 나오시는 거 보이죠? 냉각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쫄쫄 말려 있는 것들도 보이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제 일종의 압연기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압연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코일 만드는 형상입니다. 이건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코일을 만드는 거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압연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에서는 이렇게 타여자 전동기가 속도 제어가 조금 더 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연기에도 이용하고 대형 권산기 같은 것도 이용하고 하는데요. 압연기에 대해서 속도 제어의 필요성이 높을 때 바로 이 타여자 전동기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책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과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직류 전동기를 이렇게 넓게 사용되는 일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책에서 어쨌든 나오는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압연기가 뭔지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롤링 밀이라고 치셔서 다양한 형태의 압연기를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책에서 압연기라는 말을 딱 보더라도 아마 그렇게 낯설지 않게 이 내용을 여러분의 가슴과 머릿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전기 기기에서 압연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